청주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비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창원 의원 모셨습니다. 도당에서는 뭐 최장수 대변인이다. 깨알 자랑을 여기가 그런 프로 아닌가요? 한범석 시장의 인지도나 경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노영민 카드와 한범석 카드의 런닝메이트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노영민과 허창원의 역동적인 청주시가 맞을 것인지 우리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데 늑대 몇 마리 나타났다고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 늑대예요? 호랑이는 누구죠? 한범석 시장의 호랑이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여러 이제 민주당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본인 말고 누구? 없구나. 지금 마땅히 없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비춘 예비 주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창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판을 시청을 해보셨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 저 FM적인 답변이시고요. 네, 오늘 직접 자리에 오시니까 네. 어떠십니까, 소감이? 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신용환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예.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친분이 있으세요? 서로? 무슨 연이 있으신가요, 네, 또? 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러시구나. 행사에서 좀 뵙고 있습니다. 아, 어제 저녁 때 또 전화하셨네,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렇진 네, 않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더 네. 계시고, 네. 당연히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잘 아시는데, 많이 허창원 의원이 누구신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허 의원님 자꾸 그러니까 동의무감 생각도 나고. 드라마 허준이 생각이 나죠. 허창원 도의원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허창원 누구인가?입니다. 그 일자리에서 이제 셀프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누굽니까? 예. 네, 좀 뭐 평범한 가장이고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친구들과 이제 창업을 해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예. 2014년도에 이제 기회가 돼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하고 그 이후로 도당 조직 개편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예. 도당위원장님 네 분을 모시는 동안 대변인을 계속 연임해서 도당에서는 뭐 최장수 대변인이다 이렇게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2018년도에 도의원 리턴 매치에서 그때는 좀 제가 이겨서 지금 현재 도의원을 하고 있고 예. 도당에서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치하면서 한 7년, 8년째 돼가는데 거의 그 하는 동안에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년 이상. 마스크가 되시니까 아니,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래서 대변인이 오히려 지금은 의원보다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셀프 자기소개를 여쭤봤더니 깨알 자랑을 네. 최장수 편 네, 네. 이게 여기가 뭐 그런 프로 아닌가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네. 뭐 청주시장 출마하겠다 밝히거나 일단 그러시진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네. 출마 의사는 밝히신 거지요. 네, 밝혔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려면 청주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게 정리가 싹 돼야 되는데 예. 그 정리를 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제가 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똑같이 여쭤보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정치를 합니까? 왜 청주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청주가 고향이잖아요. 나고 자란 곳인데 그 우리 청주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한 공동체가 좀 되고 그리고 청주가 어디 가서도 좀 살맛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맛나는 청주가 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청주의 위치를 보면 이제 신수도권 전략에서 대전과 세종과 청주가 이제 경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사실은 청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정치라면 예. 제가 참여해서 도전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내 고향 청주가
그렇게 살맛나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만들어보자. 거기에 한번 역할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청주, 행복한 청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범덕 시장께서는 그걸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살맛 안 나게 하는 청주를 왜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뻔한 청주. 아니, 한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십니까?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십니다. 네. 혹시 뭐 다음을 위한 경력 쌓기나 대중적 이름 알리기 아니냐 시장 도전이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뭐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수님은 잘 아시지만 정치는 단체전입니다. 선거는 단체전이라 혼자 그렇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제가 대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주자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저는 오로지 지금 선거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왜 위로 격려하느라고 이번엔 그냥 이름 쌓고 다음번에 이제 잘 이렇게 될 거야. 많이들 얘기하죠. 이번에 저 이름 쌓는 거에 충실하고 예, 뭐 예, 예. 이번에 뭐 한 4등만 해도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서는 사람은 만만의 그 누가 됐든 허경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등 하려고 나오냐고. 1등 하려고 무조건 다 1등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같이 열망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대표 말로 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경주마에 응원하는 분들, 배팅하는 분들, 별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그걸 모아서 다 1등 하려고 덤비는 것이 그러니까 경선에 후유증도 생기는 거고 왜냐면 그 1등 하려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런 위로 뭐 다음번에 잘 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다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지 말고. 방송하기 전에 이제 허창원 도의원하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보통 해보잖아요. 네, 허창원 언론 의원이가. 기사나 이 소셜 미디어 이렇게 네. 동영상 같은 걸 보니까는 댓글이 달렸는데 열심히 일하는 진짜 열일하는 도의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네. 혹시 본인이 다신 거 아니죠? 뭐 부탁한 일도 없고요. 네. 아니 실제 초선 의원이지만 진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5분 자유 발언으로 도정 비판도 많이 하시고 네, 네. 청년 정책도 본인 거 많이 내놓고 관광이나 뭐 네. 인프라 같은 거 네. 보죠. 거기 의견도 많이 내고 하셔서 2019년도인가에 우수 우정 대상 네. 그것도 받으셨잖아요. 네, 1년 만에 도의원 네, 되고 네, 1년 네. 만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초심이 잘 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심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서 사실은 뭐 민주당원이지만 당원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데 저희들이 도의원 됐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도지사도 민주당, 도의원들도 다 민주당인데 견제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제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할 이야기는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그 여당이 이제 32명 중에 여당이 27분이니까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실제 여당 내 야당 역할이죠. 그러니까 쉽지 원래 않은데. 레드 팀이라고 운용을 하잖아요. 예. 쓴소리 팀들 많이 요새 또 대선에 보니까 이제 유행처럼 쓴소리 꾼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도 하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네. 국힘의원들보다 민주당 소속 야당 팀이 더 잘했어. 뭐 인정합니다. 아. 근데 허창원 의원이 평소에 보면 어떤 당의 큰 주류 흐름과 조금 벗어나서 이런 거 혹시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어른들 눈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할 정도로 소신 있게 하는 걸 보고 아하. 정말 훌륭하다. 예. 지역 내 일꾼이다. 열일을 잘못 적은 거 아니야? 한 100일, 1000일을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어떻게 영입하는 거예요, 그 팀에서? 아니 그렇게 좀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열일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이 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이제 가감 없이 제가 어쨌든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사님이든 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의원의 역할이 그거니까 저를 의회에 보낸 거는 어쨌든 그런 역할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게을리지 않고 충실히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정치 경력으로는 네. 초선의 뭐 도의원에 불과하잖아요. 또 14년도에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네, 네. 18년도에 시작을 한 거고. 공식적으로는 초선의 도의원이고 다른 후보들 보면은 대부분은 뭐 지방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선이시고 대부분 의장까지 도의장이나 시의장까지 경험하신 분들인데 그 경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많이 네. 뭐 이런 데서 많이 뒤지는 것 같은데.
경력이나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뒤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경력이라는 부분이 과연 정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경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차피 제 잡을 하면서 제 사업체를 읽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경력으로 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약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를 살피고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가 정치적 경력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당이 보면 상대적으로 지자체장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많이 낸 적이 있어요. 뭐 아주 가까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46살 때 충남지사가 됐어요. 예. 충남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렇죠. 46세 도지사를 배출했어요. 예. 지금 몇 선 의원씩 된 분들, 뭐 아산시장, 뭐 광명시장 이런 분들을 보면 다 40대 말, 50대 초에 다 했어요. 예. 실제. 근데 유독 이제 우리 충북 정치권으로 보면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이 민주당이 훨씬 저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실제로. 네네, 네. 그래서 세대 교체 이런 게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다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세대 교체 선두주자로 선다는 게 스스로 도전하고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의지 열정이 너무 좋았고 예. 그러면 이제 혼자 세대 교체는 못 하잖아요. 어렵죠.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뭔가 팀을 이루고 이럴 수 있는 주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또 지역 정치 분위기는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더 저는 빛난다고 봅니다. 이 한판을 뭐 본인 선동용으로 내가 선봉에 설 테니 따라라. 아니 그거 플러스 또 고등학교 후배라고 또 굉장히 애정 어린 또 어떤 후원의 저도 말씀까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입해야 되나? 아니 뭐 허 의원님 저 나중에 정책이나 네. 새로운 비전이나 이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네. 저 당면한 문제 하나만 질문을 네. 드릴게요. 수석 도의전 수석 대변인을 네, 맡고 네. 있잖아요. 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에 핫한 것이 이제 이슈가 네. 상당구 재선거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민감한 질문. 그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여쭙고 싶네요. 이제 수석 대변으로서 당의 입장을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자리는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개인 귀책 사유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도민과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개인 귀책 사유든 후보자의 귀책 사유든 그 캠프의 귀책 사유든 다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를 이제 도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천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당구에 재선거에 만약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 장선배 전 도의장, 그다음에 김영근 전 사장, 그다음에 이현웅 교수 등이 다 시장 후보로 몰려오는 건데. 네네. 그럼 아니, 너무 많아지잖아요. 시장 후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은 많은 가운데서 경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마다의 후보들이 우리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데 늑대 몇 마리 나타났다고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 늑대예요? 호랑이는 누구죠? 한번더 시작해 네, 네. 장선배, 김영근, 이현웅 교수는 아니 뭐 늑대.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경쟁 상대가 누구냐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네.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듣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시도 잊지 않은 게 저희 도의원들 급여의 반은 듣는 비용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혼자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똑똑해서는 되지 않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의 올바른 정책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이게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듣는 거에서 가장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세비의 절반을 듣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의원님들 또 지자체장은 더 하지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구상한 어떤 그림들을 푸시 예. 생산해서 그냥 입력 주입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듣는 건 둘째 문제고 그렇죠. 우리가 그 부작용을 많이 비판도 해봤잖아요. 예. 굉장히 너무 좋은 자세.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배우겠습니다.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학연이 오늘 너무 끈끈한데? 아니, 가입하겠습니다. 허창원이 넘어야 할 산은? 입니다.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은 물론 뭐 다 쭉 늘어놓고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범덕 시장의 인지도나 경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산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의심도 드는데. 일단은 한 시장님은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훌륭한 자산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어쨌든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그 여론조사대로 사실은 저희가 넘기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이게 선거가 무르익으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라는 당면 과제를 봤을 때 저희 당에서 지금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시는 노영민 실장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영민 카드와 한범석 카드의 런닝메이트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노영민과 허창원의 역동적인 청주시가 맞을 것인지 이미 경륜과 역량은 도지사 후보가 갖고 있다면 청주시는 지금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후보가 더 필요하거든요. 아마 시민과 당원들이 많은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충북과 청주시의 발전의 카드로서 노영민, 한범덕 카드를 꺼낼 것인지 노영민, 허창원 카드를 꺼낼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오, 지금 여기서 바로 여론을 지금 네, 가입하겠습니다. 지방의원 한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특히 청주 지역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뭐 전에도 뭐 깐이 본다고 할까? 좀 낮게 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깜이 안 되게끔 보였던 게 사실이고 결국은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쪽은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이미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다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유행이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유행이 늦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먼저 저희들이 선두에 서서 도전을 하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안 되면 또 후배들이 그걸 또 깰 것이고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정치 발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후배들 저희들이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 제가 준비됐느냐가 문제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유행이라고 그러시군요. 표현하셨는데 실제 우리 충북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그 지방의원을 하다가 지자체장이 된 경우가 딱 8케이스밖에 없어요. 지금 민선 지금 벌써 7기 이렇게 오도록 8케이스밖에 없어요. 대부분 시골 지역의 군수님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내는 아예 없었고 청주 시내는 없었고 그다음에 지방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1973년도 이용희 전 의원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마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케이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는 게. 근데 진짜 지금 유명한 국회의원분들 중에 도의원 출신들 많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경남, 경북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행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경쟁력을 갖는 허창원 도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은 뚫릴 거라고. 근데 뭐 일단은 지방의회에서 의정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단체장 도전 같은 거를 좀 가져야 누굴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굴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 네, 그 지금 이제 소위 허창원 개인의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시장이 됐을 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또 전체 시민 그리고 도와 또 조화를 이뤄야 되는 여러 제약도 있을 거고 한데 과연 허창원이 그리는 청주시의 비전은 뭔가? 출마 이변과 같은 건데 그 나고 자란 곳에서 이렇게 봤을 때 청주시가 무색무취의 도시다,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럼 우리들의 삶과 모습들이 왜 저럴까라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모든 분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까지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싶고 청년들에게도 좀 에너지가 좀 넘치는 그런 시민사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사실은 살맛 나는 청주라는 표현으로 해서 사실 이거 끝까지 갈 건데요. 살맛 나는 청주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는 먼저 번에 이제 특례시 이야기도 했지만 뭐 특례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세종과 대전
이 예. 경쟁 구도에서 청주는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청주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제가 봐서는 청주가 대전의 경쟁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청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자원은 굉장히 커요. 잠재된 거. 잠재된 거.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팔 상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주시의 상품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청주시의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자. 사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청주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시민이지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도전을 통해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그리고 또 공부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아까 저 대기실에서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예. 이제 추상적으로 총론을 이제 얘기를 그러신 해서 것 같아요. 예. 딱 하나 청주시에서 이것만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잘못됐다. 네, 청주시가 지금 바꿔야 될 거는 시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청주시는 시민들과 같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청주시가 43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민과의 대화를 주중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시장과의 대화를 좀 1년 한 번씩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수 있고 왜 저녁 시간을 초이스를 했냐면 공무원들은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국 퇴근하고 와야지 시민들의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낮에 하게 되면 직능단체원들 늘 듣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고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청주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저는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허창원 청주시장의 청주시의 모습, 새로운 모습, 그거를 시청자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 네. 조금은 비주얼하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시장 되신 거예요? 허창원 청주시장. 야, 이거 또 타이틀을 바로 붙여주시네.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어떤 있는데요. 비전? 예. 일단은 먼저 번에 미호강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미호강을 제가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종 호수공원에 가면은 세종을 가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예, 예. 그 사실은 세종의 그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신과 여유 공간을 그곳에서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대전을 가면은 갑천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 갑천을 가면 대전도 그곳에서 신과 여유 공간을 대전 시민들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청주는 무심천이 있는데 무심천은 폭이 150m예요. 예. 갑천은 350m. 아하, 예. 미호강의 폭이 450m입니다. 사실은 청주 시민들의 쉼과 여유 공간이 그곳에서 친수 공간을 통해서 청주 시민들에게 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강 프로젝트를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청주시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청년 특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하상가 관련돼서도 제가 청년들에게 좀 그걸 넘겨주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몇 번을 좀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가 소유가 청주시 소유입니다. 2028년 6월에 대원 프리몰에서 위탁 운영하던 거를 넘기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원 프리몰에서 내년이라도 이제 청주시에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주시가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이거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하상가, 성안길, 소나무길, 그리고 우암산 둘레길, 향리단길, 그리고 철단간의 스토리를 입혀서 이 구도심권에 대해서 청주 관광 1번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메인 도로까지도 사실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그건 주말에 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고요. 예. 그 가장 시작을 우리 청년들의 힘을 통해서 청년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하상가를 통한 청년 특구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 후보님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그동안에 뭐 수동 개발도 있었고 안떡벌거리 개발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네. 오늘 좀 참신한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완전히. 시내 한복판을 청년의 거리로 만들고 뭐 특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은 획기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가슴이 뛰는 느낌입니다. 막 으쌰으쌰하는 네. 느낌이 막 드네요. 그 서울의 대학로 아하. 느낌으로 청주 시내 한복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안덕벌만 해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복판에서
청년들은 원래 다운타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놀 때도 맞아요. 그랬잖아요. 일단 가야지. 그래서 거기에 청년의 어떤 열기가 팔떡팔떡 뛰는 그러면서 상권도 같이 살고 전체적으로 그 열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또 하나 미우강 같은 경우는 이제 6,500억 그 도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이제 예산 그 국가 예산을 한 2,200억 그리고 민자 또 따오는 거 그다음에 시도비 한 2,300억 만드는 거에서 많은 우려가 SOC 인프라, 화천대유, 또 옛날 뭐 MB의 4대강 뭐 이런 느낌 이걸 많이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이제 도의원 하셨으니까 감시 견제하면서 정말 친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잘 감시 견제 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도 뭐 이시종 도정 그다음에 한범덕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네. 살만 나지 않게 만든 민주당의 책임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책임 이야기라면 부동산 문제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좀 정치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 도민, 시민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돼야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 아니라 누가 청주시장이 된다면 이 질문. 좀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여러 이제 민주당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본인 말고 누구 추천해 주신다면? 없구나. 지금 마땅히 없는데. 나만 되는 거예요. 하창원 말고는 없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모든 분들이 민주당은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범덕 시장님도 사실은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에 약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정치적 답변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사기에 나오는 말이 사기, 이번 주도. 일비충천, 일명경인. 오. 뭐 평소에 날지 않고 울지 않지만 한 번 날면 하늘 끝까지 다르고 한 번 울면 세상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허창원 도의원님 뭐 경력이나 인지도면에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선저히 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오늘 녹화하면서도 보니까 청주시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도전을 하셔서 단박에 한번 세상을 크게 놀래키기를 성공하셔서 놀래키기를 기원드립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기 온 어떤 초대 손님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야 오늘 진짜 너무 엄청 비전이 너무 좋으세요. 저번 주에는 뭐 날이 어두워지고 갈 길이 멀고 얘기하시더니 일모도 야 오늘 아주 멋진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고 우리는 그 미래 일자리, 먹거리, 뭐 문화,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치고 있는데 예. 실제 우리 청주나 충북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 산업세대 분들이죠. 예. 예. 그래서 허창원 도의원 같은 분들이 여전히 미생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꿈을 꾸고 계신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바꾸는 거고 시민의 삶을 바꾸게 되겠죠. 본인의 삶도 바꾸고. 그렇겠죠. 그래서 허창원 도의원이 세대 교체 선두주자 정도가 아니라 세력을 다 모아서 세력 교체, 우리 충북의 청주의 시대 교체를 이루는 그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까지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두 분을 어제 만나셨거나 야 오늘 굉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주변도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을 텐데 하여튼 청주 시민만 바라보고 초심 잃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또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